안 갖고 왔어. 집에 놔둬. 그냥. 시작하죠. 먼저 그 광고를 먼저 해야 되려나? 광고요? 그 도서관에서 이제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년 1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2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한테 주문한 것은 시간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네. 그 시간을 이제 그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지학교 같이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이렇게 빠지고 시간을 고정하고, 혹시 이제 제가 바쁜 일 있으면 또 담당 선생님이 또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책 이거 한 것도 내년 11월 달에 하는데 3분의 2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그렇게 하고요. 아마 예산 60% 깎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경 씨가 호박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은 끝나고 이제 저한테 가져가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호박이 우리도 있었어. 그래요. 네. 한 6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선정하고 또 이 책을 전부 다 받아서 읽었던 책이고, 그런데 이 책은 이제 문화로 읽는 자본주의의 관점으로서 올간 중앙에 이제 연재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23개의 그 제목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버드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하버드대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의식주, 처음에는 이제 밥,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그 집, 그다음에 이동 경로, 그다음에 에너지, 여러 가지 전쟁, 관광, 스포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화폐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 책이 좋다고 특별히 우리 최미숙 씨가 극찬을 하셔서, 저는 처음 이 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논제를 했는데, 제가 논제에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는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나요? 박스, 우리 최미숙 씨가 읽어주십시오. 이 책이 중점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처럼 자본주의와 문화가 만나는 미시적 매듭이다. 자본주의의 기원이나 확산과 같은 거시적 문제보다 자본주의가 세계인의 일상으로 파고들어가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자는 심사이다. 자본주의는 문화와 어떻게 마주치고 융화하는가. 책의 순서도 이론이나 거시적 시대 구분보다는 일상의 영역을 따른다. 예. 여기서 이제 미시적이란 말과 거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미시적은 현미경과 자세히 보는 것이고 거시적은 이제 망원경처럼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인데 그 최민숙 씨부터 한번 소감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목사님한테 받고 이렇게 의식주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문화와 또 역사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니까 그래서 쭉 순서부터 의식주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전 세계 어떤 문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아시아, 막 유럽 다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데 유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음식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주의도 있어요.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오민 씨 옆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지고 주변 곳곳에 파고들었고 다 자본주의 문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옆에 김순아 선생님. 네.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그 자본주의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자본주의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뭐 교육적인 거, 뭐 우유, 유통, 화폐, 금융, 건강, 예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는 이렇게 의사가 청진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진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유네시경이라든가 막 AI 로봇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으로 해서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그 의료 그런 것도 다 그만큼 발전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자본주의하고 다 연결됐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보면 더 느꼈어요. 그 음식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그 많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때는 다 이렇게 단계별로 있었는데 그게 부가 축적되고 자본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서민도 어느 정도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게 되고 또 음식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 그럼 어떤 경제적인 거 그랬지만 정말 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 경제를 이끌어냄으로써 뭐 우리 의식주가 이렇게 단계별로 다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홍식 이 교수님은 이제 거기 프랑스의 학교도 다녔지만 그 유럽 문화를 아주 많이 좀 연구도 하고 아주 해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도 막 강의도 하고 그렇게 그 유럽 문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점 보면서 자본주의는 즉 문화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문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도 그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달라지고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쪽에 우리 선생님 한마디 하실래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정체 완독은 하지 못했고요. 예. 보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제 대충 보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봐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치적인 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문화랑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본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를 쭉 설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추영 씨. 저희 집에 정사와 아이사가 2달에 걸쳐서 큰 일을 치렀어요. 그래서 책을 잡아서 보려고 했는데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을 못 읽었어요. 집안에 대소설 아직 무슨 애경사가 있었어요? 아들 결혼했는데 한 달 후에 와, 아버지가 박수 축하드립니다. 한 달 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치르거든요. 그래. 정신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책을 읽었어요. 네, 아들이 결혼하셨네요. 예.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연간으로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얼마 정말 저 9988인데 우리 아버지가 96세인데 딱 3일 좀 안 좋으시고 아주 정장하고 맑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축복받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좀 당황하긴 했어요. 이제 돌아가시 갑자기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정정하고 맑고 그래서 대화도 뭐 얘들하고 연관하면서 모든 일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이틀씩 그때 추석 무렵부터 이틀씩 간병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그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였고 젊은 애들이고 손주들하고 대화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틀 동안 이 가족들은 자식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다 해서 뭐 이렇게 미련 같은 건 없는데 진짜 3일 그러고 가시니까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면회 날짜도 잡아놨는데 집에서 나오신 20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딱 3일을 좀 아른 것 같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집에서 하셨는데 집에서 간병하기는 엄마도 부대끼고 우리가 다 타지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조금 가서 요양을 하고 와야겠다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양을 한다고 몸을 더 쓴 것이 더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 지병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본인도 고통 좀 들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덜 힘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나중에 읽어보려고요. 네, 우리 마을에도 95세인데 할머니가 정정하더라고. 우리 바로 옆집인데. 우리 박연애 씨. 저도 책을 제대로 못 읽고 초반에 쭉 읽다가 계속 읽어야지 하고 덮어놓은 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읽고 오디오북을 찾아서 좀 들어보려고 이어폰 꽂고 돌아다니면서 집중 못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맨날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냥 참석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그 말씀 듣고 내가 얻어질 것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왔어요. 근데 초반에 내가 읽으면서 느낀 게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겠구나. 결론은 그렇게 내려졌어요. 초반에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모습들을 책으로 기록에 남긴 것이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후세들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부모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다 같아.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공감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책 속에 인상 깊은 내용이나 문장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 자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본이라는 개념. 자본주의 할 때 개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원래 새끼를 낳는 가축에서 유래했다고 자본이라는 개념이. 그러면서 같은 돈이라도 마당에 묻어놓으면 자본이 아니다. 은행에 맡기거나 사업에 투자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자나 이윤을 창출해야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뭐 페이지는 모르고. 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미래를 준비하는 호모사피엔스, 지금 가장 우리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자본주의를 시간과 물질을 조화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 네, 자본은 뭔가 불러야 된다. 자본이 맞아요. 그래서 이 인문을 창출해내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키워가는 내 사회가 발전되고 점차적으로 새끼를 낳는 가축에서 유래됐다. 자본이라는 새끼를 치는데 네. 초점은 저도 사실 그런 게 이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근데 남의 돈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주식이란 것은 투자를 해야 그 자본이 들어가야 그 회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게 주식을 해서 사실 돈을 벌었거든요. 우와, 언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월세로 살았어요, 사실. 아니 이게 이게 하나는 몇 단점이에요. 년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와. 예, 그러니까 올해 이사를 했어요. 올해 작년 투자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돈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얼마 있으면 그 돈을 꽉 잡고 있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게 진짜 자본이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돼.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그냥 신앙. 그리고 그 돈을 꽉 잡고 있어 이제 그 돈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벌벌 떨면서 좀 성경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한 달란트 그거 꽉 지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막 빚을 내서 그래 자기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잘 봐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회사도 키워나가는 거니까 회사를 잘 골라서 하면 이런 그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살면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틀 안에 꽉 막혀 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퇴직금 얼마 있는 걸 그냥 제가 주면서 당신이 벌었으니까 그냥 당신 이제 써라. 내 통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나 새롭게 이렇게 깨달았어. 이 책을 보면서도 그랬어. 이게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사는 거고 우리도 이윤을 창출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과하게 그걸 막 도박처럼 남의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자기 돈 안에서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이제 깨달았어.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기가 있는 돈 안에서 하면은 손해를 보든 아니 근데 잘해야지. 나는 내 돈으로 해도 맨날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께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요즘에 참 힘든데 그걸 해서 다 말아먹었다 다른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증이에요. 저는 사실 그게.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이 아주 좋을 때였죠.
작년에 투자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올해는 그 회사가 이제 이렇게 성장. 갑자기 딱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이 된 거예요. 올해는 완전히 별로잖아요. 쭉쭉쭉 내려가 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빨리 이제가 팔고 정리를 해서 이제 집을 샀거든요. 시기를 잘. 네, 시기를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시기를 지혜롭네. 어느 정도 자기가 욕심을 안 부리고 이 회사가 이 정도 이게 내가 이걸 봤으면 고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고 또 이렇게 치고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해서 부동산을 사면은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능력이지, 남편이 그거 능력. 근데 거의 주식 박사가 됐더라고. 전 세계 동향도 알아야 돼요. 또 주식을 하려면 그 회사만 보면 안 되고 전 세계 금융에 이제 돌아가는 건 미국하고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건희 그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경제를 볼 때는 우리 집의 가정 경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네. 넓게 네. 전국 우리 보면서 해야 나라와 세계를 이렇게 넓게 보라고. 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절대 못하겠다. 주식을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우리 남편이 이제 그냥 조금 계속 하는 게 많이는 안 해도 몇천만 원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언금에 3분의 1도 안 돼.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도 당신이 마음껏 갖고 놀고 그냥 거기서 기대를 하면서 살잖아요. 놔두고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가 막 몰빵을 하면은 결국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자기 건강 해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적당하게 적당한 그냥 팔아버리고 정도 욕심을 것이 중요한 버리고 그래서 항상 좀 주식을 하는 게 불안했어요. 그게 많이 올라가고 막 자산이 불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내 통장에 들어와야 이게 돈 같지. 주식이란 것은 그냥 종이 종이 조각 같고 그런 맞아요. 어항되고 난 별로 그렇게 느낌이 그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이게 뭐해서 이렇게 뭐가 들어와야 이게 좀 이게 딱 뭐가 나타나야지 그게 내 통장에 딱 뭐 갑자기 돈이 뭐 500만 원이 올라갔으면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게 현실로가 물론 느껴지지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좀 항상 불안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걸 딱 남편이 정리해버리고 이제 집을 사니까 그게 좋네. 그래서 지혜롭게 남편도 욕심을 버리고 딱 이렇게 해버린 게 정리 싹 해버리고 집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버릇한 사람보다 그런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없는데 많거든. 버릇 하나님 사람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진짜. 주식이나 투자하는 게 겁나잖아요. 사실. 그래, 네. 사실. 항상 불안하고 저축만 하고 그럼 그전 아파트는 그럼 월세였어요? 예, 월세로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 은혜네, 안 하고 은혜 살았어요. 축복받아야 네. 돼. 나 그런 그 것 같아요. 현대 아파트 알아요.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상동 현대 아파트요? 아니요 여기 여기. 연산도. 연산동. 연산동 현대 아파트. 옛날에 그 목사님 거기 살다가 그래가지고 잘하셨네. 축하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리 민희 씨가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아까 뭐 책 이렇게 뒤진 것 같은데. 네, 자본주의 좋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은 말을 안 나와. 찾으려고 힘들어. 다시 볼 때는 진짜 막 물질 보면서 막 네. 너무 좋아가지고 책이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재미나게 보다가 야, 이어서 봐야 돼. 추천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네. 관점에서 쓸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연재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의 자본주의 보면서 좀 몇 페이지요? 어, 296이요? 예.
사치스럽고 좀 부귀한 사람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중 예술이 많이 보급돼서 이제 예술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베푸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 예술의 대중화. 예, 예술도 이제 그런 거 같이 있고 또 상업화돼 있는 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래. 좀 정서적인 그런 자본, 물질적인 거 말고 정서적인 정서적인 것을 보니까 더 새로웠어요. 그래요. 예술의 대중화. 옛날에는 이제 특정인들만이 부자들만 이렇게 예술을 향유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민들도 목포도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캐피탈이라고 하면 했을 때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썼고 또 기독교가 이제 자본주의와 함께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 자본주의의 그 잘못이 커요. 왜냐면은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서민들은 무지하게 어렵고 빈부격차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주의자란 무엇인가는 그 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비슷한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땅이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집이 이렇게 다 소유가 있고 그러냐. 거기는 다 이제 사회주의는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은 좀 힘든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가가 5개가 되고 뭐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하고 나도 우리 처남이 이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 달 후에 팔면은 뭐 몇천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쪽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이제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샀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뭐 지나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건 뭐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에 90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목회 생활비는 얼마 안 받고 거기서 이제 많이 보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주식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한 달에 200 이렇게 번다고 하는데 목포 저쪽 역전 앞에 옛날에 은행 가면은 우리은행인가 그때 보면은 주식 저기가 있더라고. 근데 뭐 아저씨들이고 아줌마들이고 계속 판만 보고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주식 책을 이번에 한번 공짜로 준다고 해서 뭐 2권이나 보내왔더라고. 그래 강의를 들으라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최민숙 씨가 또 이렇게 했다 하니까는 축하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병폐 또 한계, 이거 그 부자들은 참 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파트가 100몇 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그처럼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은 무지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떤 풍요로움을 주나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그러니까 다른데, 사회주의는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련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이렇게 네. 됐다는 것이 그 다 망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사회주의자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자본주의의 그 병폐, 그리고 이 공장에서 사장과 이 종업원의 이 빵 그 만드는 그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사장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모든 구조가 돌아가게, 그분은 이제 그 수학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런 계산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장은 또 손해 날라가면 뭐 공장을 폐업해 본다든지 잘라본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이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 쭉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공부를 좀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나 중국도 네. 이제는 그 사회주의에서 많이 자본주의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죠. 뭐 중국도 그러고 이번에 내가 그러니까 체코도 그런 가고 그랬는데, 사회주의 그런 게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본주의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만 쭉 받아왔는데, 이제 그 뭐 사회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판금도 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그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에도 강연은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번에 강연도 하고 내가 그 책도 읽고, 그래서 비교도 해보고 그런 속에서 결코 자본주의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하는 그러니까 생각. 저는 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사람 다 잘 살자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뭐 집을 2채 이상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한 것은 뭐냐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거 사회주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그런 측면도 있지요. 만약에 예전처럼 막 자녀들을 막 서너 명 막 이렇게 계속 낳다가 하면 무상교육 그런 거 안 했을 건데, 지금 이제 자녀들을 출산 장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뭐 잘 살거나 뭐 어떻게 평등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도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런 것도 이제 사회주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두 가지 어떤 것이 딱 하나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도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제가 그 요양원 운영하면서 이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북한에서 내려온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 일을 이제 같이 이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도 돼? 예, 앉아도 저쪽으로 가시던가. 이리 오시던가. 그쪽으로 알았어. 이리 오셔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어디
어디에서 나오냐? 그 사람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 정신이 어떤 마인드로 그 사람이 훈련되어 왔는가에 따라서 삶에서 그거에 드러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문화 차이가 중요한데 한국 사람 특징은 이걸 한 가지 남으면 조금 내가 5번 10번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에서 살던 사람들 훈련된 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딱 지킬 주장을 해요. 난 이만큼 시간 되면 이걸 마저 해야 되는 하던 것도 멈춰버려 정지해버리고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몸을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사무중공업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몇십 년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 얘기를 늘상 해요. 참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 외국 사람들은 이거 하나 여기 가다가 여기다 옮겨주면 되는데 그 옮기다가도 이 중간에 시간 되면은 거기다 놓고 돌아서는 이런 성향이 외국 사람들은 너무 그걸 많이 본대요. 안타깝대요. 특히 사회주의에서 오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 이것을 내가 함으로 수익성이 있고 이문이 있다면 이걸 반드시 힘들어도 좀 그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세계를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서도 그걸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동네 목포의 삼동네 그쪽으로 봉사를 조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거에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대낮에 술 마시고 앉아서 세상을 원망만 해. 부정적인 언어가 쌓이지 절대 긍정의 언어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 가난한 것도 자기 몫이고 후한 것도 자기 몫이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 가난을 계속 되물리는 수밖에 맞아요. 없고 또 그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 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생활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것이 다 문화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 사회주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 부정하게 해서 남을 등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이수경 씨, 어떻게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문화 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이 전반적인 걸 상식을 알게 해줘서 진짜 세계사 뭐 이런 그 역사 같은 거를 알게 해줘서 진짜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읽은 지가 조금 꽤 돼가지고 근데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은 여러 가지 폐해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그게 다 됐을 때 지금 현재 많이 발달했잖아요. 또 환경 파괴 같은 거 그런 게 또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는 금융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 자각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고 사회주의하고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폐해를 안전이 제한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안전히 잘 살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좀 틀리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자본주의 세계가 훨씬 사회주의보다 훨씬 잘 살고 잘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좋게 장단점, 단점을 고치고 장점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옛날 사람들과 틀리게 자기 시간이 딱 되면 이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더 일하면 이제 초과 그 수당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즘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술 먹고 게으르다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악순환되니까 또 자기 삶에 자포자기하고 또 술로 의지하고 이런 것이 되고 또 부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부유한 사람들이 유학 보내가지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물질의 90%를 이 10%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인 그 물질을 90%인 이 사람들이 다 나눠서 쓰는 이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물질의 대부분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빈부 격차가 커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돈으로 안 알고 그렇게 막 1억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주고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연구해보고 그런 반대책도 한번 또 읽어보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오늘 논제가 많은데 한번 쭉쭉 읽어봅시다. 3번 우리 오민희 씨 읽어주십시오. 인류는 밥과 빵으로 살아가면서 주식의 변천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먹는 문화도 발전하게 된다. 여러분은 음식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대 도시인에게 밥이나 빵과 같은 먹거리는 단지 기호와 선택의 문제다. 아침에는 온갖 잡곡이 들어간 시리얼을 먹고 점심은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로 때운 다음 저녁 식사는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밥과 빵의 문화는 실제 쌀과 밀의 시스템으로 각각 나누어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틀이 되었다. 요즘은 심지어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다. 적어도 풍요로운 선진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되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밥, 빵, 면은 기피한다. 이제 앞쪽에는 이제 뭐 음식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먹는 것은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서양과 이제 좀 틀리고 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씩 먹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는 밥그릇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이씩 안 먹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밥그릇 컸는데. 그렇죠. 그렇죠. 맨날 먹밥. 그래서 또 탄수화물이 이것이 당뇨에도 안 좋고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때냐. 예전에는 부자들은 다 흰쌀밥만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쌀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흰쌀밥을 이제 지금 급식하는 거, 학교 급식이나 대량으로 하는 데서나 그러고 이제 정작 부자는 잡곡밥을 먹게 돼.
보리밥. 예, 보리밥. 예. 못 사는 사람 먹었던. 다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주도 다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네,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네.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지양하게 되고. 대량 생산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게 된 것도 뭐 농기구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경제가 부흥이 되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민들도 예전에는 그 아주 부자나 이렇게 귀족들만 먹었던 그런 음식들도 이제는 누구나가 다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농업도 지금은 완전히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정식 그 강진 뭐 다강 그 한정식 그 뭐 강진이요? 예, 18만 원짜리인가 얼마인가 먹었는데 아이 그때 어머니 이제 그 추도배 때 근데 아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먹는 사람들이 다 배탈 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게 비싸게 사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음식도 진짜 간식을 해야 아니 뭐 적당한 이렇게 해야지 과한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에도 안 좋고 음식 쓰레기도 문제고. 함께 하루에 뭐 옛날에는 3끼까지 안 먹었다는 것 같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2끼밖에 안 먹더라고. 저녁에는 안 먹어. 다이어트 때문에. 대단하네. 4번 우리 김순아 선생님. 음식 문화는 향과 맛의 대결로 이루어지고 요리를 통해 맛을 더하게 된다. 여러분은 올바른 음식 문화를 무엇이라 뜨나요? 음식과 요리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대량 생산과 규격화가 지배하는 식품 산업의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 생존하는 동식물의 종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음식과 요리의 다양성 또한 대량 생산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전업주부는 사라지고 여성도 대부분 직장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외식과 공동 식사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하는 식사는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에서 식사를 대충 떼거나 군것질로 대신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흐름이다.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나와 있죠. 향과 맛의 대결. 우리 맛을 이렇게 돋구는 뭐 글루타민산인가 뭐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회사 뭐 제일제당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못 먹는 것이 없어요.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 다 잡아먹으면 뭐 종이 없어져 버리고 뭐 옛날 그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콕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이드가 막 자기가 허리가 막 많이 아프대요. 그랬는데 그 방콕은 뱀이 많잖아요. 그 뱀 이게 뱀뼈? 뭐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는데 다 나았대요. 예전부터 뱀 무슨 성분이냐면 뱀주 뱀을 그 살아있는 소주를 보라 이거 숙성을 시켜서 마시면 허리 좋다. 뭐 태국에 그러고 맞아. 우리나라도 그랬어. 아니 가이드가 우리 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세뇌가 됐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거기를 간 거예요. 뱀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는 그 뼈를요 어떻게 가지고 볶아갖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 시식하라고.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뭐 못 느끼겠지. 그냥 우리 장어 그냥 뼈 튀겨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초사 거기 가서 내가 그걸 먹었지 어떨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안 아프다면 그걸 먹었어. 아니 다 그냥 주는 거예요. 또 전부 우리 그 패키지였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옛날 느껴요. 옛날에는 식인종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사슴피가 좋다 해서 그것 먹어보고 웅담이 온갖 가짜 많아. 그 가짜만. 가짜. 예. 그리고 사람 몸에 좋다면 다 네. 먹어야 되니까. 우리 이수경 씨 5번 읽어. 우리 문화의 근처는 비단이 인류를 통일한 최초 사치품이라 한다. 오직으로 싹튼 유럽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친 면직 산업부의 상징이 된 가죽과 밍크, 비단보다 아름다우며 강철보다 강한 섬유가 등장한다. 여러분은 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는 피부에 있다. 동물은 두꺼운 가죽과 털로 덮여 있으나 사람은 부드럽고 취약한 살갗에 털도 거의 없는 편이다. 만일 인간이 동물처럼 나처럼 자연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추위를 피해 따뜻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기후만 해도 인간이 옷 없이 겨울을 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 여기 책에 이제 양모 이거 나오죠. 면화, 양모 처음에는 양모, 면화, 그 요즘 그 뭐지? 싼 의류들 나이론. 있잖아요. 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예. 이런 거는 한 번 입고 다음에 입기 어려우니까 그 옷 쓰레기가 지금 지구를 아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요즘 다시 또그 면이나 그 실크나 뭐 좋은 그 몸에 좋기도 하고 오래 입어도 좋은 그런 것들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추세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 대신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소재.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 진짜 생각해서 하나를 사서 오래 입는 거. 싼 것을 사서 자꾸 여러 해마다 바꿔 입는 것보다 하나를 몇 년 입는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3일 안 입은 옷이 수두룩해. 이제 화학 섬유, 뭐 쓰레기가 플라스틱, 많잖아요. 옷 수거함에 보면요. 네. 또 외국에도 보내고 깍지도 그런다가 안 뗀 거 예.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새거 많아요. 새거 그대로. 예, 새거 그것도 메이크업. 그러니까 아, 이제 그 곤충이나 새의 깃털, 이 동물, 밍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그것이 디올인가 그 300만 원짜리 이거. 그것까지 비싸죠. 몇 천만 원. 아 그래요? 이번에 김건희 김건희. 네. 300만 원. 예. 예받아. 그러니까 이거나 소리 탈이 날거 아니었어. 겁이 없어. 예. 그다음에 우리 6번 우리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 개인주의와 가족이 일체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본주의가 된다.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럽은 수백여 년 동안 인구를 수출하는 지역이었으나 20세기 인구 위기를 맞아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전환했다. 한국과 동아시아도 비슷한 경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설이 다가오는 고사 상황은 무기력하게 말일 것인가? 개방과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와 안정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이와 같은 문화적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책 결론적인 그 부분과 에필로그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가 되고 가족이 해체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족주의가 뭐 결혼이 이제 없어진다 이제 이런 된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 요즘 농촌에도 뭐 CCTV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자본주의 미래 그래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우리 그 한신대학에서 또 추방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다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뭐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0~400번 사람도 식당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팽창할 수만 없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이명박에서 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뭐 7%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대로라든지 0.1%, 1%도 이렇게 괜찮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이고 또 이 책에 그런 의문점을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뭐 이런 자본 이런 게 자본도 멈출 수밖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인구가 진짜 기본이 인구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결혼 전년기가 너무 좀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해도 얘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대 TV에서 나오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 아이를 안 낳겠다 한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 모든 동물들은 다 종족 번식을 아주 그게 기본이거든. 본능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주 심각한 사람들만 종족 번식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그때는 뭐 학교에 한 학년에 12마리 하고 그때는 많이 나가지고 58 개띠 그때. 유교 전쟁 겪고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것이 인구 때문에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더 저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없어져 버리는 국가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도. 베트남도 의외로 인구가 많아요. 베트남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열이 높은 탓이 지금은 다 대학을 가잖아. 교육열과 여기 자본주의에 대한 부동산의 그 비싸서 이제 아무나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삶이 애 낳고 살기 너무 힘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그러면 그 결혼 연령층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도 자기 마음에 든 거 갖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연령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예 그런 점이 나는 우리나라에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탁 잡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지금 운동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부모 밑에서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운동 하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일거리들을 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긴 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성향이 이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는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조절을 했어요. 거기에 나라에 그래도 자기들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돈을 계속 더 올려줘.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작년에 해남에서 우리 시동생이 하는 배추, 절임 배추를 했는데 절임 배추를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태국 사람들을 주로 썼는데 딱 하루 아침에 딱 그 시간에 시작이었고 저녁 6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이제 딱 끝나는데 보면은 일을 하다가도 멈춰버려요. 그 멈춰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14만 원씩 줘요. 30분, 20분만 올려도 무조건 만 원씩 추가되는 거 계속.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 인건비가 빠져나가 보면은 결국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일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이 아니면은 이 시골 그쵸. 일을 할 수가 그게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할 수가 없는 여기도 거예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인구를 수출하는 지역이었으나 20세기 인구 위기로 먼저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과 동아시아, 뭐 중국, 일본 이런 데도 이렇게 비슷한 경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고사 상황은 무기력하게 그냥 마지막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딱 보수에 된다는 거잖아요. 보수에 안정을 할 이렇게 것인가. 외국인들 받아들였으라도 그렇죠. 네. 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네.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는 네. 외국인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잠식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이거 공항은 나라 만들었어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농촌 총각 장가도 못 가게. 네. 당연하지 도시총각.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결혼도 우리나라가 여성들을 이제 뭐 한동안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아들 선으로 강하게 했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여성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결혼을 목적으로 왔으면 가족까지 한국 같으면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가정의 형성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이 강하게 떠나버려요. 자기 동족끼리 뭉쳐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한국이 결국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 와갖고 나이 든 사람하고 절대 끝까지 안 살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무조건 막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데 나이도 어느 정도 연령대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꼭 하여야 된다면. 네, 지금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앞으로는 다문화가 더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예. 그 다문화라는 말도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회가.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그런 걸 몰라도 시골 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터전을 어느 정도 잡으면 자기 부모 먼저 생각해서 뭐 저국에서 모시고 와서 여기를 애 놓고 그 집에 놓고 자기 가족하고 사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이 늘어난다고. 이제 하려고 오나 보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죠. 뭐 어떤 총각은 그 중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뭐 300만 원인가 날려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선택 논제 우리 추영희 씨. 채식 문화와 육식 문화가 존재한다. 여러분은 채식주의를 찬성하나요? 아시아에서는 세상을 채식과 육식의 문화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채식을 주로 하는 동양의 문화는 평화적인 반면 육식이 지배하는 서양 문화는 호전적이라는 등식을 적용한다. 또 동양은 논밭을 가는 농경사회로 분류하고 서양은 유목민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회라고 양분하기도 한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편견이 깊숙이 심어진 도시적인 오해다. 동서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인 요소이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자본주의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그 큰 나라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 건강도 이제 파괴돼서 이제 채식을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은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육식을 또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계속 채식주의 하다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그 지방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채식 뷔페도 있고 채식만 하는 식당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 하당에 그 채식 뷔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싸기도 하지만은 하늘채인가요? 근데 그거 이제 안식교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채식 뷔페더라고요. 안식교회는 육식을 않고 고기도 이제 채식으로 만든 고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콩으로 하니 그렇게 해서 근데 상당히 맛있더라고 보니까 맛있고. 여러분은 뭐 채식은 안 하죠. 그 한강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완전히 몸이 말라가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저도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고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저도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 매일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그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하면 다른 영양이 부족해 비싸요. 아니 뭐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먹고 그러면 그것이 콜레스테롤도 오라고 그 기름기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채식주의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의견 어떠신가요? 골고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골고루 채식도 하고 육식도 조금 가만히 그래야지 건강. 그래요. 이건 개인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건강이 안 좋은데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말라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기를 후속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고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더 고기가 안 먹고 싶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소화도 안 되고. 거기 안 먹으면 그거에 대체 식품을 또 먹어야 콩이나 뭐 생선이나 회. 그 다음에 2번 박현애 시험. 자본주의에서 평생 고객을 만드는 기업품으로 술과 담배를 말한다. 여러분은 술과 담배를 찬성하나요? 술과 담배는 서로 무척 자연스러운 짝을 이룬다.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담배 생각이 절로 나고 담배로 목이 칼칼해지면 술이 다시 생각나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 그래서 금연에 성공하려면 술자를 피하고 금주를 하려면 담배도 포기하라고 권한다. 물론 담배는 술뿐 아니라 커피나 차와 같은 음료와도 잘 어울린다. 술, 커피, 차, 담배 등을 모두 기호품이라 부르는 이유는 영양 공급 기능보다는 다양한 맛과 향기, 분위기와 기분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 어떤 사람은 또 커피 중독같이 이렇게 막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흡연실이 따로 있고, 근데 담배라고 하는 것도 기온이 보니까는 이것도 하나의 그 기호품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담배 또 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것이 요즘은 이제 절제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이게 주류 문화가 그리고 폭탄주 같이 진짜 권하는 사회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술 권하는 사회. 근데 지금 많이 예, 개선돼 그렇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개선되었어요. 많이 개선됐어요. 네네. 여자들도 술 담배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지만 엄청 많이 마셔요. 요새는 중독이 알코올이 그 만나서 차 한잔해요. 그걸 안 하고 젊은 아니, 여자들은 술은 술 마셔요. 한잔 하잖아. 네, 술 한잔. 밥 먹자 말이 아니야. 다 술 한잔 하자. 이거. 아, 그래요? 난 항상 나는 술을 못하니까 아니. 밥을 먹으면 그런데 뭐 잘 나가지도 않지만 왜 그렇게 여자들이 술을 언제부터 잘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술이 맛이 없는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맛있는 먹을 젊은 여자들 사이가 이렇게 문화가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바뀌었을까요? 다술 그렇게 잘해요. 큰일 났어. 학교 다니면서 알았어요. 50대들이 저처럼 많은데 술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 가면 맨날 술값 때문에 비용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난 직장도 안 다니는데 왜냐면 밥 먹는 비용보다 술값이 훨씬 많이 나가잖아. 술 다 마시니까. 그 요즘 술값도 비싸가지고. 그런 거 술 비싸니까 뭐 나는 술도 안 마신데 음식도 별로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면 그러니까 너무 술을 마셔버리니까 그건 나는 즐길 수 없는 거고 이제 돈은 똑같이 나눠서 이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5만 원 내면은 다 그게 술값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불공평한 거야. 술을 안 마시는 먹으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먹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좀 그거는 자기가 술 먹고 똑같이 싶으면 돈을 술 낼 때는 갖다가 조금 먹고 억울하다. 자기가 계산해 그거는 일본 문화는 그래요. n분의 1로. 응, 자기가 자기 거 먹은다. 내가 식당에 가서 거기는 추가로 우리나라는 막 음식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면 되는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졌는데 일본은 내가 김치를 더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조금의 그 양이 적은데 그걸 갖다가 가서 추가를 하면 자기가 갖다 놔. 그걸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기 때문에 그건 추가된 금액은 자기가 그 김치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술은 이렇게 혼자는 많고 그럼 이렇게 또 따라주고 또 그러니까 술은 조금이 각자 각자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더치페이 이런 문화는 그냥 한 사람이 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렇게 일본 같지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향이나 이런 것에 매료가 되니까 그것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은 또 그 기호품이니까 근데 또 취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요즘은 매불쇼 같은 데도 막 와인 마시면서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 없고. 나 그게서 제일 싫어요. 예, 그러니까 담배는 그런 게 자기가 없지만 자기 절제를 괜찮지만 술을 먹으면 실수하고 막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너무 힘들어. 사고가 나니까 술은 그래서 안 돼. 취하지 않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술을 먹은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느껴. 근데 안 먹은 사람이 고통받아. 이게 담배도 술도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이. 또 첫째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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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마지막 최미숙 씨 3번. 사람은 집을 짓고 집은 사람을 짓는다고 한다.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다. 여러분은 전원주택과 아파트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나요? 아파트는 양쪽으로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주거 양식으로 등장했으며 질적으로도 한국인 대부분이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압축 발전이라고 표현하듯 한국인의 주택도 서구의 경험을 축약해 놓은 모양이다. 네. 너무 아파트가 이제 그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전원주택 이런 것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뭐 손질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아파트가 편하다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쩌신가요? 이게 전원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저는 아파트하고 이제 저는 단독이나 이런 주택에서 그 안전 문제, 그러니까 도난 이런 거에서 아파트는 안전이 진짜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2층 그 덕지에서 살았는데 도난을 하고 다녔어요. 그 후로는 단독 이렇게 전원주택이든 단독이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서는 살 수가 제 마인드가 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그 아파트 같은 전원주택이 그 도리도서관 맞은편에 오니까 그렇게 지어진 데가 있더만. 예, 그쪽에도라고 무안 쪽에도 좀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비싼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은 그런 크기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단독 주택 같이 이렇게 됐는데 장단점 있겠죠.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를 하지요. 근데 항상 마음은 전원주택을 꿈꾸지요. 예, 그래. 근데 이제 전원주택을 살게 되면은 또 내가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하죠. 꽃도 뭐 화초도 심어야 되고 또 계절에 따라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추워요 또. 주말에 다녀야 춥고 덥고 막. 요즘은 이제 그 주말 농장 같이 이렇게 농막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또 뭐 상추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 옥상에다 하기도 하는데 전원주택은 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밭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거기서 자기가 이제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게 로망이대요 진짜. 아 그래요? 다 좋아. 네. 네. 남자들이 더 네,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안 가죠. 여자는 힘들고. 여기가 이 기비에 대해서 144, 145에서 이게 우리가 발췌해가지고 왔거든요. 읽어볼까요? 집이란 인간의 사고가 건축 과정에 투영된 결과지만 일단 완성된 뒤에는 주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진흙이 붙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주택은 인간을 빚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44. 예를 들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건축물들은 다양한 네모 모양을 활용했다. 특히 현대 건물에서 사각형은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다. 건물의 외형은 물론 거의 모든 내부 공간도 사각형이다. 덧붙여 창도 문도 일률적으로 네모난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건물의 내부 공간에서 사용하는 책상이나 가구, 공책과 컴퓨터도 사각형 모양이다. 둥근 모양의 원은 인간이 자연의 태양이나 달을 보고 상상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네모는 자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위적인 형태다. 자연에서 벗어난 문화적 사고의 결과를 할 수 있다. 뭐 거의 다 네모고. 그렇죠. 네모 문화요. 이게 일단 그 완성된 뒤에는 주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이 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의 그 구조와 이 채광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기도 하고 옛날에는 풍수지리적으로 그 수맥 이런 것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승유상 씨인가 한번 그 건축 설계사가
서울에 있는 분인데 도립교수관에 왔는데 그분이 이제 남악을 잘못된 이렇게 건축 저기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남악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게 설계됐다 그렇게 도시 형성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것만 기억나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누군가에 의뢰해가지고 그 도시를 그렇게 했을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편리하게 이렇게 되긴 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가. 그런 분들은 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설계할 때도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성 있게 그렇게 하고. 요즘 분당이 그 도시 설계를 아주 잘하는 신도시. 분당이. 예. 그러니까 요즘 집도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피천치트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이제 분당 그런 데는 처음부터 많은 거대한 아파트 인구를 이렇게 해서 했지만 남악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서 그럴까요? 그 옆에가 오령 요즘은 오령으로 많이 가보지만. 임성도 예? 임성도 찍는다는데요. 임성. 임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 오령지구는 안개라 그런가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안개 이쪽 남항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없는데 오령 그쪽 이차는 안개에 쌓여 있어요. 강이 있어. 근데 그게 그 주거 환경에 영향 없나요? 난 그게 약간 안개는 별로 안 좋죠. 안개는. 집안에도 습하지 않아요. 습하지. 그렇죠. 사람들은 오령 일찍으로 자꾸 가려고 거기 뭐지? 푸르지요? 뭐 어디 거기는 막 저기 그 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에 강이 보이는데 거기 입주하는 데 있어요. 강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는 많이 습하대. 그런데 이제 하당보다는 그쪽 남악이나 오령이나 임성이나 이런 쪽이 또 환경은 더 좋은 것 같고 바다도 보이고 또 탁 튀어버는데 여기는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다 앞이 다 보이니까. 맞아요. 그 뷰가 좋아야 돼. 그래야 어쨌든간 거기서 사는 동안 그 공간에서 내가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그래야 이게 굉장히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3년 올해 마지막 모임이네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소감이나 또 인상 깊었던 한마디 그런 토론 소감 우리 최미숙 씨부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예, 우리 박인혜 씨부터 먼저. 저는 이 모임이 좀 안타까운 거는 좀 활성화가 안 된 게 안타깝기는 했지만 저는 나올 때마다 느낀 게 막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 참 여기는 딱 탈피해서 여기 나오면 이 책 속으로 들어간 느낌 그리고 많이 힐링이 됐어요. 간접적으로 이런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공감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쉽죠. 예, 많이 활성화됐네요. 이 정도 모임은. 예. 저는 지금 3년 차인가요? 우리가 지금 2년 차? 네. 2년 차인데 윤술은 작년 같은 경우 저 책을 거의 안 독해서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뭐가 바빴는지
책도 다 부모님이 읽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웠고 이제 그 지혜의 숲인가 거기 강의하면서 우리 저기 예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좀 소수의 숫자로 앉아서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등한시 되지 않았는가 하고 그런 걸 조율을 잘해서 내년에도 한다면 함께 해서 저 혼자는 더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어떤 거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일단 여기 동아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책을 선택해 주는 그 고마움 때문에 더 이제 제가 책도 더 접하게 됐고 내년에는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수경 씨부터. 네. 또 이제 매달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읽게 되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또 와서 또 발표하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선택에 있어서요.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요즘 막 트렌드 또 뭐랄까 무슨 인연 뭐 이런 걸 위주로 또 하신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 좀 위주로 했으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고전을 무슨 고전을 이야기하십니까? 토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너무 이제 방대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 덜 읽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한국 고전도 있고. 예, 한국 고전. 한국 고전이면 무슨 책? 한국 고전 뭐 옛날에 이광수랄지 뭐 이효석 씨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효석 씨? 황교안 씨 예, 그런 거 있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래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해보죠, 뭐. 예. 됐어. 네. 저도 회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셔요 보면은 이렇게 막 논제 같은 거 이렇게 토론 주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회장님이 안 계시면 조금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깊이가 있거나 좀 그런 책은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요즘 막 사회와 이슈화되고 그런 책을 또 선정해서 하는 게 또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어요. 예,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모든 회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더 좀 활성화돼서 최소한 10명 이상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에도 또 회장님께서 또 해주시면 저는 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평소 그냥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데 혼자 책 읽으니까 누군가 마음을 나눌 수 없고 혼자 속으로만 계속 생각만 하니까 더 이상 잘 안 읽혀지게 돼서 편식하게 독서를 좀 깊이 더 넓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 보니까 더 책이 더 넓게 보이는 것 같고 더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해갖고 다른 일정이 꼭 그 시간에 해가지고 꼭 오후 2시에 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많이 못해서 너무 회장님 죄송합니다. 괜히 들어왔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유, 괜히 들어왔고 나는 이렇게 참뭘 빠지고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 어디서 한 번도 안 하고 다니고 거의 그런 사람인데 빠지니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저번에 책도 이제 딸에게도 자기 만나 선택했고 선정은 도서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유익했거든요. 딸에 대해서 현재 정말 그런 것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도 강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담가로서도 그런 책이 필요하고 현실을 좀 알아야 되고 너무 이제 모르니까 사회생활을 저는 안 해봐가지고 너무 현실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고전도 번갈아 가면서 조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이랑 요즘이나 그런 책 같이 하면 병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국문학이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도 괜찮아요. 네, 세계 네, 문학, 네. 한국 문학도 이번에 요즘에 또 그 트렌드의 책 이런 거 이렇게 돌고 토스토이 하면 그 부활 이게 영화로만 봤어요. 새로 네, 보니까 그런 참 것도. 좋더라고요. 네. 안나 까라니나 어려워. 토스토이 아무래도 그래요? 네. 책이 솔솔 너무 가요. 토스토옙스키가 토스토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까라마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수경 씨가 좀 논제를 만들라고 와서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책 선택도 하시고. 알아야 돼. 예? 알고 있어도 좀 읽어봐야 돼. 예, 그렇죠. 회장이 이렇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읽고 또 찾고 음. 노력을 예. 엄청 하셨어요. 회장님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부담감이 덜하고 예. 네.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는 그 총무가 그 신 누구가 기였죠. 근데 네, 신명자 씨.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둬 버리니까 뭐 저 혼자 하면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이 회장, 총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좋겠고. 요즘 그 새로운 트렌드의 책들이 많이들 이렇게 나오고 엄청나게 막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그 도둑 많은 집중력 그것도 이번에 그 도입도서관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더라고 줌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책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이수경 씨 말처럼 고전 어렵지만 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오민희 씨하고 최민숙 씨는 이제 시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또 시인 중에는 또 소설은 뭐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시인 중에서도 또 소설을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든지 소설이든지 평론이든지 뭐 만능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소설이 좀 어려워요. 나도 좀 그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워도 이렇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또 소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 저기서 도립도서관 울타리 그것도 좀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수경 씨 안 오셔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선생님이 한번 다시 좀 그 부탁사항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랍니까? 네. 올 한 해 이렇게 연수를 많이 얻으시면서 연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봤더니 그동안 쭉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이나 되었을지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동아리 시간이 약간 소모성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뭔가 이렇게 이후로 계속 시간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혹시 시간이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딱 그 시간에 맞아서 동아리를 선택했는데 이번 달은 이랬다 다음 달은 또